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호입니다. 이 발표 취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문구는 나갔으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부겸 씨가 저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대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말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테러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김부겸 씨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개념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적대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도 그러는지 혹은 모르고 그러는지 저는 김부겸 씨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에 관한 저희들의 비대위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부겸은 어제 테러 집단화한 극우 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라는 제아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김부겸 후보에게 측은함과 더불어 비애를 느낍니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총선에서 대구 시민의 심판을 받고 낙선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자성과 성찰입니다. 그러나 김부겸 씨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구 출신이라는 것을 무기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자유고 그의 선택입니다. 그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길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부겸 씨의 좌충우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자 그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수 인사들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사실 이미 패배가 예상되는 경선에서 도망가는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하는지 그는 아무런 인과적 연관도 없고 확진자가 나온 사실도 없는 사무실을 핑계로 사무실을 급히 폐쇄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경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김부겸 씨 안간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향해 말로 하는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제목부터 으시시합니다. 테러 집단화한 극우 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고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인지 아니면 그의 무식이 소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약간 중간에 좀 말을 요약하면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가 중요합니다.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자치에 바탕을 둔 법치공화국입니다. 김부겸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합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사회를 우리는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 인민민주주의 나라와 히틀러의 독일 공화국입니다. 김부겸 씨가 바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들입니까? 민주공화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의 안녕을 위해 개입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하는 것에 한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는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에게 8.15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바이러스 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져가는 황당한 주장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자치에 기반하는 공화국입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는 주장은 시민의 자치를 부정하는 엄중한 도전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모든 행정적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화문에 나온 국민을 테러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금년 1월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여행객을 차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실행한 나라들은 아직 바이러스 청중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김부겸 씨 말대로 한다면 테러는 정부가 행한 것입니다. 30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주범은 바로 정부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초기에 막지 못한 방역 실패가 애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김부겸 씨는 글을 통해서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생화학 테러 집단 같다. 겉으로는 사랑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에 반하는 모든 일을 향하는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리는 혐오와 증오로 똘똘 뭉친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김부겸 씨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은 공권력을 도구 삼아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 파시스트 집단이 아닙니까? 또 묻습니다. 겉으로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겁박하고 감금하고 헌법과 법률을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어기는 무능과 독선으로 가득한 전체주의 독재 정치 집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부겸 씨에게 충고합니다. 정치인이자 여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태도가 공정해야 합니다. 왜 정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왜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린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토록 공정하지 못하고 무지하다면 그 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부겸 씨는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충고합니다. 당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국민 탄압의 앞잡이 문재인 독재 정권의 길잡이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새롭고 실효적인 대안을 내놓는 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그 길이 김부겸 씨와 더불어민주당의 살 길입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 무모하면은 관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1일 8.15 집회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김부겸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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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